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몽골의 북쪽, 지금의 러시아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시베리아 남쪽의 대형 호수가 되겠습니다. 대륙인 인도판하고 대륙인 유라시아판이 이제 서로 충돌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이칼 호수가 되겠습니다. 이 호수는 아직도 1년에 1cm씩 올라가고 있고 융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2cm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대륙판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1cm, 2cm씩. 그래서 이 바이칼 호수는 아주 깨끗한 호수이기 때문에 지구의 푸른 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물이 아주 투명해서 수심 40m까지 잘 내려다 그 밑에 것까지 다 잘 보이게 돼 있습니다. 수심 40m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의 평균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평균 수심이 40m이기 때문에 그 맨 밑바닥까지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까지 깨끗하게 잘 보인다는 얘기고 우리나라 동해안의 수심은 3000m가 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오데호, 미시간호, 뭐 이런 그 오데호는 주변에 도시나 공장이 많아서 호수가 아주 심각하게 오염이 돼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오염이 안 돼 있는 천연 아주 여기는 뭐 시골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큰 도시도 없어서 아주 깨끗하고 오염이 안 된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서쪽에 그 이제 바이칼 호수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가 이르쿠츠크가 있습니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가 바이칼 호수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인데 아주 큰 도시죠. 여기를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지나가죠. 그래도 이제 이르쿠츠크가 제일 가깝다고 하더라도 이르쿠츠크까지 거리도 뭐 120km가 넘는 등 그렇게 만만치 않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심이 이 바이칼 호수의 수심은 아까 40m까지는 눈으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지만은 수심이 이제 평균 16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되겠습니다. 세계 바다의 평균 수심이 3000m가 되겠죠. 3000m가 되는데 여기도 이제 1600m니까 만만치 않은 깊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바다의 수심은 1600m, 우리나라의 남해바다와 서해바다의 수심은 40m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새우가 많습니다. 새우가 많고 그다음에 소형 갑각류, 뭐 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닥에 살면서 바다 이 호수에 오염물질을 여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앙가라강으로 물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호수로부터 앙가라강이라는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600종의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고 아주 생태계가 다양하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표범도 살고 있고 철새가 도래하는 민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짠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바다 표범이 있죠. 바다 표범이 있는데 반해서 저쪽에 그 바이칼 호수 말고 저쪽에 가면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 가면 이제 흑해하고 흑해 동쪽에 카스피해가 있고 카스피해 동쪽에 아라레가 있죠. 근데 카스피해하고 아라레 요쪽에는 상어가 살고 있습니다. 상어. 그래서 이쪽에 가면 이제 캐비어, 상어 알이 이제 유명한 음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상어가 살고 여기는 이제 또 바다표범이 살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철새가 도래하는 민물 호수가 되겠습니다. 호수 안에서 제일 유명한 섬은 아론섬이라고 있는데 아론섬, 이론섬이라고 그러죠. 이 아론섬은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죠. 관광지인데 이 아론섬의 크기가 제주도의 40%가 되는 아주 큰 섬이 되겠습니다. 한민족이 우리의 대한민국에 있는 한민족이 이 바이칼 호수에서부터 유래가 됐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는 3천만 년 전에 형성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담수호가 되겠습니다. 인도 유라시판의 충돌로 형성이 돼서 지금도 계속 이제 저기 되고 있죠. 융기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도시인 이르쿠츠크까지도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고 1600종의 다양한 동물 생태계가 있습니다. 길이는 636km, 636km는 서울, 부산의 길이하고 같네요. 그다음에 폭은 2, 30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깊이는 1600m의 풍요로운 호수가 되겠습니다. 27개의 섬이 이 안에 호수 안에 27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섬인 오론섬 또는 아론섬은 고대 아주 옛날부터 몽골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이곳에서 사냥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바이칼 호수 안에 20개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이 이제 아론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원주민 언어인 뷰라토로 말하면은 이 오론섬은 작은 숲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원주민인 뷰라트인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몽골족이 살았다는 몽골의 꾸르간족들이 이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이제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 사냥을 하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그 북방에 아주 추운 곳이기 때문에 울창한 타이가 숲이 있습니다. 침엽 수림이 아주 일품으로 돼 있고 징기스칸 때부터 몽골 제국이 이쪽을 몽골 제국이 다스리는 몽골 제국의 땅이었고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을 알면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 제국을 통일한 게 1207년이죠. 1206년이죠. 그다음에 이제 징기스칸 중에 1221년인데 1206년에 징기스칸이 태어날 당시에 몽골족 6부족 1206년에 징기스칸이 몽골족을 통일을 할 때 몽골족 6부족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 6부족을 통일을 한 것이 징기스칸이 1206년인데 그때 이제 그 몽골 초원, 몽골의 가장 북동쪽에 있던 게 이제 징기스칸이 태어난 몽골족. 그 이제 오논강이 있었죠. 오논강에서 태어났죠. 오논강은 이제 그 흑룡강, 헤이룬강,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부르는 그 아무르강, 이 아무르강이 이제 그 오논강에서부터 이제 오논강 이제 지류가 되겠죠. 이제 아무르강이 이제 그쪽 지역에서부터 저쪽에 동쪽 끝에 있는 오호츠크에까지 연결이 돼 있죠. 이제 이 아무르강의 지류인 오논강가 거기서 태어난 게 징기스칸입니다. 이제 오논강이 이제 어디 있었냐면 이제 몽골 고원의 북동쪽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그 몽골족이었고 그 밑으로 이제 뭐 가장 남동쪽에 있던 것이 이제 몽골족이 타타르족.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카로스 주변, 그러니까 몽골의 중앙의 북부 쪽에 있던 몽골족이 메르키트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르키트 쪽이 이제 주로 바이카로스 주변에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그 남쪽의 몽골 고원의 가장 남쪽에 몽골 고비 사막 근처에 있던 쪽이 이제 케레이트 쪽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족 중에서도 가장 이제 서남쪽에 있던 것이 이제 나이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카로스는 이제 옛날부터 몽골족의 땅이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러시아인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러시아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이르쿠츠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섬이 호수 안에 있는 아론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르쿠츠크를 지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17세기부터 1600 몇 년부터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하죠. 이제 러시아는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그 세력을 떨치면서 이제 그 러시아 쪽에 그 흑해 북쪽, 카스피해 북쪽을 이제 다스리고 있던 그 몽골족의 나라인 그 킵차크汗국을 멸망을 시키죠. 모스크바 공국. 그게 이제 1550년입니다. 1550년에 이제 킵차크汗국 몽골족을 다 몰아내죠. 그다음에 러시아 쪽이 이제 서쪽에 이제 그 흑해와 카스피해 북쪽은 이제 러시아가 지배를 하면서 1550년에 하면서 이제 1500년대 이제 러시아의 이제 그 이반 4세, 아주 유명한 황제, 차르죠. 이반 4세가 성격은 아주 괴팍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뭐 아들도 뭐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며느리 유산시키고 뭐 이런 사람이 이반 4세지만 그 사람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영토 확장을 시도를 했어. 이 이반 4세가 1550년경에 그 동쪽에 그 카스피해 북쪽에 있는 우랄 산맥까지 도착을 해서 우랄 산맥 쪽을 이제 점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1550년에 이제 우랄 산맥까지 점령을 하고 그 이후에 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 1650년, 1700년 요때가 되었을 때 이제 러시아의 또 유명한 황제인 표트르 대제가 즉위를 하죠. 이 표트르 대제가 또 동쪽으로 지배를 하면서 러시아 시베리아 쪽을 이제 다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그 1650년, 1700년 때까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안 살던 이 시베리아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지배를 하게 된 것이 이제 표트르 대제 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바이카로스도 이제 그때 이제 러시아가 지배를 한 거죠. 이제 이거 바이카로스에 가면은 러시아의 전통 사우나인 바냐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통나무로 된 목욕탕 안에 한쪽에 온도가 이제 섭씨 90도까지 뭐 100도까지 올라가는 그 목욕탕 안에서 자작나무를 떼어서 달구는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돌무더기에 물을 뿌리면은 뜨거운 수증기가 솟아납니다. 그 자작나무 가지를 묶은 빗자루인 베닉으로 등과 어깨를 두드리면은 매우 시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뼛속까지 시려오는 바이카로스의 냉탕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기 뭐 시베리아 쪽이니까 엄청 춥겠죠. 그래서 호수물은 엄청 춥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우나,
사우나를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 바냐라고 부르는데 이 바냐를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즐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그 바냐를 한번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병 없이 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바냐를 이제 즐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자작나무로 만든 비저를 이제 그 베니라고 또 부르네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이 바이칼 호수에 이제 그 갈매기가 많은데 갈매기로 태어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칼 호수의 원주민은 뷰라트족이죠. 부리아트족의 신화 이들 이제 원주민 뷰라트족의 신화에 보면은 얘네들 신화가 이제 아바이 게세르라고 돼 있어요. 아바이 게세르라고 돼 있는데 아바이 우리나라의 뭐 아버지 아바이 비슷하죠. 아바이 게세르의 이제 신화 아바이 게세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제 그 창조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그 단군 신화의 그 환인, 환웅, 이거 뭐 비슷한 그 개념인데, 얘들은 이제 그 이제 시조를 아바이 게세르라고 부르는데, 이 얘네들의 그 신화하고, 우리의 신화하고, 단군 신화하고 매우 비슷한 걸 쓰는데, 여기에 가면 이제 한경도 방아인, 한경도에서는 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는데, 아바이를 얘네들도 아바이라고 부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말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아저씨 뭐 이런 거하고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바이 게세르 아버지죠,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게세르는 이제 환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웅. 지금 우리의 단군 신화에서도 이제 환웅이 이제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이제 환인이고 환인의 아들이 이제 환웅인데 그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 환웅이 이제 지구로 내려와서 이제 했다는 거지. 얘네들도 이제 게세르라는 사람이 이제 바로 똑같은 걸로 됐습니다. 이 게세르가 이제 아바이 게세르가 이제 하늘의 용사들과 함께 그 바이칼 호수에 있는 엘레스테 산으로 내려와서 창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 바이칼 호수 쪽에 있는 그 아바이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그 말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거 보면은 뭔가 그 말은 이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은 뿌리가 아닌가 이렇게 바이칼 호수 쪽에 그 뷰라트 쪽하고 이제 그런 연결이 되고 또 한번에는 이제 몽골 여기 이제 몽골의 이제 가장 그 중북 쪽에 있는 거지만 몽골의 가장 이제 그 서쪽에 이제 보면 이제 알타이 산맥이 있어요. 알타이 산맥이 이제 몽골의 서남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가더라도 우리나라하고 말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가면은 얘네들은 이제 물 그럽니다. 그래서 물하고 뭐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뭔가 옛날부터 전해지던 말, 선조, 아바이는 중요한 말이죠.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죠. 나를 보호해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또 가장 중요한 말이죠. 먼저 뭐, 살려면은 뭐, 음식보다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처음에 나타난 말이 똑같다. 이거는 알타이 산맥에 있는 그 원주민들, 원래 종족들하고, 그 다음에 바이칼 호수에 있는 종족들하고, 우리 지금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 어떤 같은 뿌리가 같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갖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같은 천신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동일신화가, 이런 비슷한, 단군신화가 비슷하게 발견되는 곳은, 인도의 동쪽, 에 있는 겐지스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이칼 호수, 몽골의 북쪽에 있는 바이칼 호수,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그 단군신화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먼 조성이 바이칼 호수에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추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